나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린 것보다 남겨둔 것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물건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남에게 건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구비구비를 지나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단순한 물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물건은 집을 떠나면 복도 함께 떠난다고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금세 웃어 넘깁니다. 미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살아오면서 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잘 되던 집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기운이 꺾이는 모습도 보았고, 평범하던 집이 어느 날부터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집의 기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옛 어른들은 이런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여겼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 하나도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들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집에서 살아온 시간과 사람의 마음을 함께 품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어떤 물건은 쉽게 주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물건은 아무리 아깝더라도 집 안으로 들여와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자연스럽고 집에 있는 물건을 서로 나누는 것도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건에도 시간이 스며든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오래 닿은 물건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은 주는 것도 조심했고 받는 것도 조심했습니다. 나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에는 늘 조용히 앉아 계시던 노인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크게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을 남기곤 했습니다. 집안에서 오래 함께한 것은 함부로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그냥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 말의 깊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웃음이 쌓이고 눈물이 스며들고 서로의 마음이 오랜 시간 함께 머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속에서 집안의 물건들도 조용히 그 이야기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집의 평온함을 지켜주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옛 어른들이 특별히 조심하라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5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아깝더라도 집 안으로 들여와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떤 물건은 그 집의 복을 지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맞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랜 세월을 살며 많은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이고 또 수많은 삶 속에서 반복되어 온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사람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조심스러운 삶의 태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고 인연도 그렇고 집안에 머무는 기운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가 사람의 삶에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조용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어떤 물건은 절대 남에게 주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어떤 물건은 절대 집안으로 들여오지 말라고 했는지 말입니다. 어쩌면 그 속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삶의 태도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한 가지를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물건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물건을 단지 쓰고 버리는 도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건도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떤 흔적을 남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이 물건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를 쉽게 바꾸지 않았고 오래도록 아끼며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물건 속에 그 집의 시간이 담겨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같은 집에서 오래 살면 그 공간에 익숙해지듯이 물건도 그 집의 기운과 함께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선물을 할 때도 매우 신중했습니다. 선물은 단순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함께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물건이나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와 상황을 오래 생각한 뒤에야 건넸습니다. 특히 집 안에서 오래 사용한 물건은 더 조심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가족의 시간과 마음이 스며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어르신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오래 쓴 물건에는 그 사람의 숨결이 남는다고 말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은 우리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 사용한 책상에 앉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사용한 의자에 앉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맞춰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랜 시간 함께한 물건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집안의 물건을 쉽게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사용하며 오랜 시간을 보낸 물건은 더더욱 조심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한 조각을 밖으로 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떤 물건을 받는 일에도 조심했습니다. 남이 오래 사용한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들여오는 일을 경계했습니다. 그 물건이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은 단순한 미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속에는 삶을 대하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풍습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남긴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입니다. 물건도 빠르게 바뀌고 집안의 모습도
자주 달라집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삶의 균형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특별히 조심하라고 말했던 것들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삶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평온함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마음의 안정까지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쉽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물건은 아무리 아깝더라도 집 안으로 들여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을 조금 더 평온하게 지키기 위한 조심스러운 지혜였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천천히 들려주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른들이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도 조금 더 차분하고 따뜻해질지 모릅니다. 이제 옛 사람들이 특히 조심하라고 말했던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집에서 기르던 식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집안에서 화분을 키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가 집안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 어른들은 집에서 오래 기른 식물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식물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좋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식물을 선물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옛 사람들이 말한 것은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오래 기른 식물을 단순한 장식이나 물건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식물을 그 집의 한 식구처럼 여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보게 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리를 옮겨주며 정성을 들여 키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식물이 집안의 풍경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가를 보면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식물을 보게 되고 저녁이 되면 그 잎이 조용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은 식물은 단순한 화분이 아니라 그 집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옛 사람들은 바로 그 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오래 닿은 식물은 그 집의 기운과 함께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오래 키운 나무나 화분은 집의 평온함과 화목함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집에서 함께 사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그 집의 분위기를 알고 그 집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에서 오래 기른 식물을 뿌리째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은 쉽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화분 하나를 주는 일이 아니라 그 집의 정성과 기운을 함께 보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식물을 나누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전에는 식물을 나눌 때 보통 가지를 나누거나 새로 번식한 작은 화분을 따로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성은 나눌 수 있지만 집에서 오래 자란 본래의 식물은 그대로 집에 남게 됩니다. 이것이 옛사람들이 생각한 지혜였습니다. 나눔은 하되 집의 중심이 되는 것은 지키라는 의미였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창가에 오래된 화분이 조용히 놓여 있고 그 식물이 집의 햇빛과 함께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는 사람들의 표정도 대체로 부드럽습니다. 반대로 집 안에 모든 것이 자주 바뀌고 오래 머무는 것이 없는 집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쉽게 바꾸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옛 어른들이 식물을 함부로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아마 그런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집에서 오래 자란 식물은 단순히 잎과 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시간과 함께 자라온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일은 집의 평온함을 지키는 일과도 비슷하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식물을 나누고 서로 선물하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오래 함께한 식물 하나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우리와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나왔는지 말입니다. 어쩌면 그 조용한 잎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조금씩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식물을 바라볼 때 단순히 초록색 장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느끼기도 합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어디에서 자라고 누구의 손길을 받으며 자랐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에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집 창가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식물도 아니었습니다. 키도 크지 않았고 꽃이 화려하게 피는 종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잎을 내고 있는 평범한 화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그 식물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이유를 묻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식물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처음 집을 마련했을 때부터 함께 있었다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동안에도 그 식물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 안에서 웃음이 있을 때도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 식물은 늘 창가에서 조용히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식물이 정말 그 모든 시간을 이해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 있는 존재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어떤 위로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이 식물의 마음을 담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나무의 잎이 달라지고 햇빛의 방향이 달라지면 식물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자라는 식물도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식물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때때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여 돌보는 존재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집에서 오래 자란 식물을 쉽게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집 안에 조용한 수호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 머무는 평온한 기운을 지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식물을 오래 키워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식물은 단순히 물만 준다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햇빛이 얼마나 드는지, 바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함께 살피며 돌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식물이 좋아하는 자리가 생기고 좋아하는 환경이 생깁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은 식물은 그 집의 일부가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간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것이 마음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낯선 곳으로 옮겨가면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식물도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래 한 집에서 자란 식물을 갑자기 다른 집으로 옮기면 한동안 시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옛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물을 나누고 싶다면 가지를 나누라고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래 함께한 뿌리를 쉽게 떠나보내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집의 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는 너무 쉽게 버리고 너무 쉽게 바꾸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오래 지켜보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집안에 조용히 놓여있는 화분 하나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식물은 늘 같은 자리에서 햇빛을 받고 계절을 지나며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조용한 존재가 우리에게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라고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옛 어른들이 식물을 함부로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집안에 오래 머문 작은 생명이 사람들에게 조용한 평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온이야말로 한 가정이 오래도록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 어른들이 쉽게 남에게 주지 말라고 했던 또 하나의 물건은 집안에서 오래 사용한 가구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집안의 가구를 몇 년마다 바꾸는 것이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바꾸고 이사를 하면 또 새로 장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 집에서는 한 번 들여온 가구를 아주 오래 사용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장롱이나 책상, 밥상이 집 안에서 여러 세대를 지나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할아버지가 쓰던 책상을 아버지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자식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가구는 단순한 생활 도구를 넘어 그 집의 역사와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나는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오래된 나무 장롱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장롱은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았고 아주 새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장롱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의 옷이 들어있었고 때로는 중요한 물건들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장롱을 닦을 때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돌보듯이 조심스럽게 손길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 오래된 가구를 아끼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구는 단순한 나무 덩어리가 아니라 가족의 시간을 함께 지나온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기쁨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 가구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오래 사용한 가구를 쉽게 남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집안의 시간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가구에는 그 집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가구 위에서 밥을 먹었고, 누군가는 그 책상에서 공부를 했고, 누군가는 그 의자에 앉아 긴 시간을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품은 가구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일은 옛사람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구는 보통 가족 안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가 사용하던 것을 자식이 이어받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가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의 기억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도 있었습니다. 옛 어른들은 가구가 집의 안정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안에 큰 물건은 그 공간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가구가 같은 자리에 오래 있을수록 집안의 분위기도 안정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가구를 너무 자주 바꾸면 마음도 쉽게 흔들린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맞는 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삶을 안정되게 지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집의 크기도 바뀌고 생활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바꾸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오래 함께한 물건에는 시간이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래된 의자에 앉았을 때 느끼는 편안함이나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았을 때 느끼는 익숙함도 그런 시간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오래된 가구를 함부로 밖으로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집의 안정과 가족의 기억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속에는 물건을 아끼는 마음뿐만 아니라 삶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집 안을 둘러보면 오래된 물건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 물건이 특별히 값비싼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의 흔적이 조용히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구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가구는 그냥 쓰는 물건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집안에 오래 머문 가구는 단순한 나무나 물건이 아니라 그 집의 생활을 함께 지켜본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집안에 있는 가구의 자리를 쉽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장롱은 늘 같은 벽 옆에 있었고 밥상은 늘 같은 자리에 놓였습니다. 책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던 자리, 아버지가 앉아 신문을 읽던 자리,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던 자리 같은 것들이 오랜 시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공간에는 자연스럽게 익숙함이 쌓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같은 자리에 오래 놓여있는 물건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안정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물건이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와 익숙한 풍경을 볼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같은 이유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가구를 쉽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래 사용한 가구는 더욱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아끼는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구와 함께 지나온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식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식탁 위에서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고 때로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조용히 식사를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날에는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모두 그 식탁 위에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구는 집안의 시간을 조용히 품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며 가족의 삶을 함께 지나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오래된 가구를 쉽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집안의 큰 물건들이 집의 중심을 잡아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롱이나 책상, 식탁 같은 가구는 집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물건입니다. 그런 물건이 오래 같은 자리에 있으면 집의 분위기도 안정된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한 곳에서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익숙한 공간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낯선 곳에서는 작은 일에도 긴장하게 되지만 익숙한 공간에서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가구 역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옛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함부로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가구라면 더더욱 조심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집의 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런 생각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사를 자주 하기도 하고 집의 구조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가구를 바꾸는 일이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오래된 가구 하나가 집안에 남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낡은 물건이 있다는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조용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은 오래된 의자가 하나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보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간이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오래된 가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절약하는 생활이 아니라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물건을 통해 가족의 기억을 지키고 집안의 평온한 흐름을 이어가려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물건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꼭 값비싼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지나온 날들의 조용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 어른들이 남에게 쉽게 주지 말라고 했던 물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자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자가 단순히 햇빛을 가리거나 멋을 내기 위한 물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모자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모자는 사람의 체면과 깊이 연결된 물건이었습니다. 특히 조용하고 단정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태도와 품위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때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모자를 바르게 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머리는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올려놓는 모자 역시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모자를 아무데나 던져두거나 발로 건드리는 일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옛사람들은 자신의 모자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아끼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자는 그 사람의 체면과도 연결된 물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자를 쓰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엄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품위를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몸가짐과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머리 위에 올려놓는 물건은 사람의 모습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모자를 단순한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체면과 명예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예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날 때 모자를 바로 쓰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어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자를 바르게 쓰는 사람은 마음도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통해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삶의 태도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함부로 남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자를 나누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마음가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명예라는 것은 돈처럼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도 있었습니다. 옛사람들은 몸에 가까이 닿는 물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자는 하루 동안 가장 오래 머리 가까이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쉽게 나누는 일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친구끼리 모자를 바꿔 쓰기도 하고 같은 모양의 모자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은 생활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옛 어른들이 남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태도를 단정하게 지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의 값어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모자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햇빛을 가리는 도구일 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모자를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주지 않았고 늘 단정하게 보관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 가운데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모자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옛사람들이 왜 그것을 쉽게 남에게 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얼굴 위에 얹히는 것이 바로 체면입니다. 체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사람의 마음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체면을 단순히 겉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몸가짐과 말투 그리고 옷차림까지도 모두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머리와 관련된 것은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머리는 사람의 생각이 머무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는 태도에도 예의가 있었습니다. 모자를 아무렇게나 쓰지 않았고 벗어야 할 자리에서는 조용히 벗었습니다. 어른을 만났을 때나 중요한 자리에 들어갈 때는 모자를 단정히 고쳐 쓰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한 어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체면은 거창한 곳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태도에서 무너질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작은 예의 하나가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모자 이야기도 그와 비슷합니다. 옛사람들이 모자를 남에게 쉽게 주지 않았던 이유는 그 물건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상징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마음가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는 개인적인 물건으로 여겨졌고 다른 사람과 쉽게 바꾸거나 나누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접받게 됩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면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가볍게 보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단정하게 지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서도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작은 물건 하나에도 삶의 태도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모자를 바르게 쓰는 일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단정히 하는 연습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자를 쓰든 쓰지 않든 어떤 옷을 입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는 언제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옛 사람들의 생각을 떠올려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작은 것까지 신중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사람의 삶은 사소한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자를 남에게 쉽게 주지 말라는 말 속에는 단순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신을 존중하라는 조용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가볍게 흘려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자유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삶을 지켜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태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모자를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단정하게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한 번쯤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때 그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머리 위에 올려놓은 모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같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말입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더 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교훈은 거창한 사건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옛 어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조용히 전해주었습니다. 모자를 남에게 쉽게 주지 말라는 말도 그런 지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오래된 습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이 길어질수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물건을 아끼라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대하는 태도 속에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자를 다루는 태도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모자를 아무데나 던져두지 않고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모양을 바로잡고 단정하게 썼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한 사람의 품위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같은 모자를 오래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모자가 낡아도 쉽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새 모자를 사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래 쓴 모자에는 나의 시간이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모자는 그저 물건일 뿐이지만 그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함께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은 쉽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조금 천천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도 어쩌면 우리 삶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새 물건이 나오면 금방 바꾸고 오래된 것은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생활이 편리함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오래된 물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자를 남에게 쉽게 주지 말라는 말도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누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이 담긴 것들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말라는 조용한 가르침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할 때 더 단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단정하게 세우라고 말입니다. 모자를 단정하게 쓰는 습관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연습이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의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삶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겉모습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모자를 남에게 쉽게 주지 말라는 말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통해 자신을 지키는 태도를 잊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삶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이 쌓여
한 사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머리 위에 올려놓은 모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같은 사소한 일도 결국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조용히 마음에 남게 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천천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마음에 남는 것은 아주 작은 순간들입니다.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히 걸었던 길, 그리고 오래 사용해온 물건들 같은 것들입니다. 모자 이야기도 결국 그런 작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생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삶을 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위는 거창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금씩 쌓여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몸가짐을 조심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옷을 단정히 하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모자를 쓰는 일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햇빛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단정하게 세우는 작은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웃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규칙이 너무 엄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규칙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그리고 삶을 조용히 지켜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모자를 남에게 쉽게 주지 말라는 말도 그런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물건을 나누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다시 마음을 바로 세우는 작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의 태도를 조금 더 단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옷을 정리하고 거울을 한번 바라보는 일도 그런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성실하게 살겠다는 조용한 마음입니다. 옛 어른들이 남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서두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단정하게 하루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자를 조심스럽게 다루던 모습도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물건 하나에도 마음을 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결국 사람의 인생을 조금씩 바꾸어 놓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훨씬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옷차림도 다양하고 생활 방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하고 스스로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과거의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이해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을 아끼고 삶을 단정하게 바라보는 마음 말입니다. 어쩌면 모자를 남에게 쉽게 주지 말라는 말도 결국 그런 뜻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말라는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마음을 담을 수 있을 때 사람의 하루는 조금 더 깊어집니다.
삶은 거창한 변화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습관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을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단정하게 살아보자는 마음입니다. 머리 위에 올려놓은 모자를 바로 고쳐 쓰듯이 마음도 조용히 바로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도 조금씩 따뜻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그 가운데 오래 마음에 남는 것은 대부분 아주 단순한 말들입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에게 들었던 짧은 이야기나 조용한 충고가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마음에 깊이 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뜻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옛 어른들이 전해주던 생활 속의 이야기들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길고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쉬운 말로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자를 남에게 쉽게 주지 말라는 말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하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이 반복되면 마음이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옛사람들은 그런 습관을 일상 속에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방을 정리하고 집을 나설 때 옷을 단정히 하고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일처럼 아주 사소한 행동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하루를 안정되게 시작하게 도와준다고 믿었습니다. 모자를 단정하게 쓰는 습관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는 작은 준비였습니다. 머리 위에 모자를 올려놓으며 오늘 하루도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조용한 다짐을 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아무에게나 쉽게 건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쓰던 모자처럼 자신의 삶도 소중하게 다루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삶의 많은 부분이 쉽게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늘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단정하게 세우는 사람이 결국 마음 편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는 이야기나 큰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정보와 빠른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세상은 점점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시 일상의 작은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할 때 창문을 열어 공기를 들이마시고 주변을 정리하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를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옛사람들이 남긴 이야기들도 결국 그런 삶을 위한 조용한 안내였습니다. 모자를 남에게 쉽게 주지 말라는 말 속에도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거창한 계획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습관, 말을 조심하는 태도, 그리고 마음을 단정히 세우는 순간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규칙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한 번쯤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하루도 조금 더 차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용히 자라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금방 잊히고 어떤 이야기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에 들었던 어른들의 말이 새롭게 떠오르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는 단순한 잔소리처럼 들렸던 말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옛 어른들은 삶의 경험을 길고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이야기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모자를 남에게 쉽게 주지 말라는 말도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생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조용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크게 보이고 어떤 선택은 아주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인생을 만드는 것은 대부분 작아 보였던 선택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습관도 그렇습니다. 물건을 함부로 던지거나 아무데나 두는 사람도 있고 사용한 뒤 조용히 제자리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삶을 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라고 말입니다.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소중히 여길 줄 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자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자는 머리 위에 쓰는 아주 평범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머리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올려놓는 물건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아무렇게나 두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아끼는 마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편리하고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건도 쉽게 사고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물건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 가운데에는 우리의 시간이 함께 쌓여 있습니다. 오래 사용한 물건을 바라볼 때 문득 옛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물건 하나에도 마음을 담았고 그 마음을 통해 삶의 태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많은 시간이 이미 지나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에 남는 것은 거창한 일보다도 조용했던 순간들입니다. 누군가와 나눈 대화, 평온했던 하루, 그리고 일상 속에서 반복되던 작은 습관들입니다. 모자를 남에게 쉽게 주지 말라는 말도 그런 작은 습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지의 말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용히 지켜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 가지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삶의 많은 순간을 더 깊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일상의 작은 행동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 말을 조심하는 태도, 그리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는 시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옛 어른들이 남긴 이야기도 결국 그런 삶을 위한 조용한 안내였습니다. 모자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다루는지 같은 사소한 이야기 속에도 삶을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떠올릴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차분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더 천천히 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래 마음에 남는 것은 대부분 아주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이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들이 세월이 지나 어느 날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그 의미가 조금씩 마음에 닿기 시작합니다. 옛 어른들은 삶의 경험을 화려한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 속에 삶의 태도를 담아 전했습니다. 물건을 소중히 다루라는 말,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 그리고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자를 남에게 쉽게 주지 말라는 이야기도 그런 가르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나누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용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겉으로 보면은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지만 그 하루 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하루들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변을 정리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모자를 쓰는 습관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밖에 나갈 때 모자를 바로 고쳐 쓰는 순간은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 작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하루의 태도를 바르게 세워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아무에게나 쉽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아끼는 마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도 소중히 여길 줄 안다고 믿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매우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이 계속 등장하고 생활도 점점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습관이나 옛 이야기가 때로는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마음이 조용히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람의 마음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사람은 여전히 존중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삶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생은 그렇게 거대한 계획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습관, 말을 조심하는 태도, 그리고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 같은 것들입니다. 옛 어른들이 남긴 이야기 속에는 그런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삶을 서두르지 않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결국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모자를 남에게 쉽게 주지 말라는 말도 결국 그런 뜻일 것입니다.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조용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해야 할 일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삶을 소중히 바라보는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 하루의 모습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가 생기고 평범한 순간도 조금 더 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조용히 따뜻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더 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물건을 사용합니다. 옷도 입고 가방도 들고 신발도 신고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물건들 가운데에서도 유독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그 물건과 함께 보낸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모자가 그런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낡고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모자를 쓰고 지나온 시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느 계절에 썼는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같은 기억들이 조용히 그 물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물건을 대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도 소중히 여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사람의 삶을 조금 더 단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자를 남에게 쉽게 주지 말라는 말도 그런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욕심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하나에도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삶도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마음을 쓰기도 합니다. 더 좋은 물건, 더 편리한 물건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노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래 사용한 물건을 바라보면은 그 안에 담긴 시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비를 맞으며 걸었던 길, 누군가와 함께 웃었던 순간, 조용히 혼자 생각에 잠겼던 저녁 같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물건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시간들을 조용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았던 이유도 아마 그런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물건을 단순한 도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삶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물건을 손질해가며 계속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조금 천천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언젠가는 모두 지나간 시간이 됩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나중에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늘 말했습니다. 하루를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말입니다.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고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아끼며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자를 쓰는 습관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모자를 바로 고쳐 쓰는 작은 행동 속에는 스스로를 단정하게 세우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남에게 쉽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지키려는 마음이라기보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길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조용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훨씬 빠르고 편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이 계속 등장하고 생활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따뜻한 기억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삶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은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이 남긴 말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삶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자를 남에게 쉽게 주지 말라는 말도 결국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조용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한 번쯤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말투,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삶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도 그렇게 조용히 쌓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따라오며 우리는 아주 평범한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활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모자를 남에게 쉽게 주지 말라는 말도 겉으로 보면 아주 사소한 조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삶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천천히 살아가며 주변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일 같은 평범한 행동들이 그들의 하루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행동 속에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종종 큰 성공이나 특별한 순간을 인생의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순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에 남는 것은 의외로 아주 조용한 기억들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었던 시간, 평온하게 지나간 하루,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왔던 저녁 같은 순간들입니다. 그런 순간들은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를 만들어주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들입니다. 물건을 아끼는 태도, 말을 부드럽게 하는 습관, 그리고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 같은 것들입니다. 모자를 단정하게 쓰는 습관도 그런 작은 행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차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조용한 행동이었습니다. 머리 위에 모자를 올려놓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모자를 남에게 쉽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나누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에 더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것 하나에도 마음을 담을 수 있을 때 사람의 하루는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와는 많이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은 훨씬 편리해졌고 물건도 쉽게 사고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에 오래 마음을 두는 일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따뜻한 기억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삶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투, 그리고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려는 마음 같은 것들입니다. 옛 어른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일상 속에서 삶의 태도를 전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해야 할 일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삶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살아갑니다. 그 길은 빠르게 달릴 때도 있고 잠시 멈춰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을 걷더라도 마음이 단정할 때 우리는 조금 더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주 작은 습관을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변을 정리하는 일,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일, 그리고 자신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순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모자를 남에게 쉽게 주지 말라는 옛 이야기도 결국 그런 뜻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는 조용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할 때 평범한 하루도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담기고 그 마음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도 조용히 흘러가며 따뜻한 기억으로